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이 또 목요일이더라고요. 이제 또 하룻밤 자면 금요일이라는 사실 힘내시고요. 출근길 뉴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뉴욕 증시부터 전해드릴게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짙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7% 하락하면서 25,126.4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69% 내린 2,783.02포인트에, 나스닥 지수는 0.79% 밀린 7,547.31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미 국채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등 경기 둔화 신호를 주시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 전망, 또 재정 적자를 둘러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의 갈등 재점화 등의 우려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증시 1.15% 밀리면서 7,185.30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1.57% 하락했습니다. 11,897.81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는 1.7% 떨어지면서 5,222.12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25% 내리면서 2023.3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4일 2010.25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5개월여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장중한 때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6.2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지수는 1.61% 밀렸습니다. 691.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지수 정기 변경,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연초 수준으로 지수는 회귀했고요. 전날 증시에 큰 충격을 줬던 코오롱 티슈진 사태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 심리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라는 소식 제가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과 관련해 일방적인 평가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그는 어떤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며 유관 다자기구가 이와 관련해 권위 있는 평가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자 또 국제사회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중국은 줄곧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과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미국의 공세에 맞서서 희토류를 보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데 대해서 중국 외교부도 전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련 발언이 중국이 이 희토류를 보복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은 당연히 권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면서 희토류 카드를 무역전쟁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요. 이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희토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마이크 앤드루스 중령은 이 통신에 방산물 생산에 관한 법 3조에 관한 이 희토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보고서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을 줄이는데 국방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희토류는 군사장비 생산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라서 미국의 대중 관세 대상 목록에서도 빠져 있는데요. 미국이 희토류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활용할 조짐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제23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이 됩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시 주석을 만나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천명하며 미국을 견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교 당국과 접촉해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존의 방침을 바꿔 납치 문제의 진전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의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계획인데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0일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4척에 대한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주장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란은 이 볼턴 보좌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9일 볼턴과 같은 중동의 혼돈을 조장하려는 전쟁광들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 완벽한 방어태세에 막혀서 그들의 사악한 욕망이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어 볼턴이 B팀의 일원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이란이 배후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일이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의 적대적인 볼턴 보좌관을 비롯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아부다비 왕세제를 B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내일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제1터미널에 SM 면세점이 2곳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는 엔타스 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판매하는데요.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폰에 대한 면세는 $600가 한도고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로 이 가격을 넘는 고가품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은 $599짜리 골프채입니다. 담배는 없지만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가 되고요. 면세점들은 주류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전략으로 주류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이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 노조의 주주총회장 기습 점거와 전면 파업, 회사의 고소 등 노사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31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에 기습 점거한 후에 사흘째인 29일까지 주총장 주변을 봉쇄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인 분할이 되는 순간부터 회사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법인 분할을 다룰 주주총회를 열도록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회사 측은 분할 이후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가 진행되면 양 회사 간의 기술 공유 등으로 더 많은 수주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직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올해 1분기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중심인 삼성전자는 2분기 연속 인텔의 1위를 내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1분기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1,012억 기록했습니다. 2009년 2분기 이후 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같은 기간 25% 급락했고 디램 매출은 26.1%, 낸드 플래시는 23.8% 감소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사업이 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34.6% 감소해 2위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6.3% 감소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가 주력인 인텔의 감소폭은 가장 낮았고요. 이로써 2018년 4분기 삼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텔은 그 이후에 2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과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모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은 1.0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1.01명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아이 1명만 낳는다는 뜻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3월만 놓고 보면 27,100명으로 전년 대비 2,900명, 9.7% 줄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입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 혼인 건수 급감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 중 대부분이 기혼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저출산 추세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좀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좀 알찬 정보들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목요일 하루 보내시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만나요.